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관문도시입니다. 서울시가 서울과 경기 접경지역 12곳을 서울 관문도시로 개발합니다. 사당과 도봉, 온수, 수색 등이 해당 지역인데요. 그동안 해당 지역이 규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발이 어려웠고 관리가 소홀해서 생긴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의도입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기획관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올해 서울시 7구급 공채시험 평균 경쟁률이 63대 1로 나타났습니다. 1971명을 뽑는 2018년도 서울시 7구급 공채시험에 12만 4,200여 명이 접수한 겁니다. 주요 모집 단위별로 보면요. 일반 농업 9급이 3명을 뽑는데 99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3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고요. 892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일반 행정 9급에는 6만 8,600여 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은 77대 1이었습니다. 필기시험은 6월 23일 그리고 면접은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치러지고요. 최종 합격자는 11월 14일에 발표됩니다. Sixpence None the Richer의 Kiss Me 띄워드리면서 2018년 3월 26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서울시가 사당과 도봉, 온수, 수색 등 50년 가까이 개발 제한 구역 혹은 시계 경관지구로 지정돼서 개발이 제한됐던 서울 경기 접경지역 12곳을 관문도시로 탈바꿈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적인 특색에 따라서 자연보존, 일자리, 주거, 또 문화복지 등을 고려해서 개발하겠다는 건데요. 주거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사업이 될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기획관 연결하겠습니다. 강 기획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맹훈입니다. 예. 먼저 서울 관문도시로 새롭게 서울시가 이름을 붙인 지역이 어딘지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관문도시라고 저희가 새롭게 이름 붙인 것은 이제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접경 지역들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사당, 도봉, 온수, 수색, 그리고 이제 신내, 계하, 신정, 석수, 수서, 강일, 구파벌, 양재 12곳인데요. 예. 각 그 경기도에서 성남시라든지 안양시, 강명시, 고양시 이렇게 각 그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바로 입구 지역입니다. 주요 도로도 연결이 돼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와 인천 쪽을 오갈 수 있는 그런 지역들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서울시 관문도시의 조성사업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서는 서울로 들어오는 입구 지역을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지 시계 경계 지역 경관지구로 이렇게 보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1970년도 이후에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폐기물 처리장이라든지 아니면 가설건축물로 건립되어 가지고 경관이 제외되어 있고 서울에 들어오는 이미지가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좀 이 지역에 맞는 특화시설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예. 총 3단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1단계 사업지가 사당과 도봉 그리고 수색, 온수더라고요. 이 네 군데가 1단계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 지역이 일단 지역적으로 상당히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사당동 이 처음 들어올 때 보면 이 절개지로 훼손이 되어 있고 도봉이나 수색 이런 지역들 처음 서울로 들어올 때 보면 이 폐기물 처리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이렇게 자연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도 저이용되어 있고 그래서 각 지역별로 그 동서남북 네 군데를 정해서 저희가 정했습니다. 한강 이북으로는 수색과 도봉이 먼저 선정이 됐고 이남으로는 온수와 사당이 먼저 선정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당 쪽 그 관악구 남현동 채석장 부지인가요? 거기를 보면은 서울 과천에서 서울로 넘어올 때 남태령길 보면은 이게 채석장 부지가 허옇게 드러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이번에 관문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서 좀 바뀐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단계 사업이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될지 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볼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당권으로 이야기되는 남현동 채석장 부지, 그다음에 오른쪽에 그 서울 경기도에서 가천에서 서울로 넘어올 때 우측에 있는 그 서초동, 방배동 이 지역은 그쪽도 마찬가지로 이 채석장으로 되어 있고 이 지역이 지금 현재 레미콘 공장이라든지 뭐 자동차 정비소 이렇게 저이용 좀 이렇게 그 크게 서울을 상징하는 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청년 일터라든지 청년들이 지금 이 지역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이용한 주거 문화 그리고 뭐 공연 시설을 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봉 지역은 들어오는 지역이 이제 폐기물 처리장이나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동북권 최대의 생태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문화 복합 단지로 저희 대부분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 예정이고요. 수색 쪽은 지금 현재 그 상암 옆에 폐기물 처리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 땅이 그 토지들이 그 철도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협의해서 첨단 물류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지원하는 단지로 조성할 예정이고요. 그 온수 이 지역은 낡은 공장들로 지금 이 도시 경관을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동 수목원하고 이렇게 좀 약간 첨단 산업으로 좀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네 군데 1단계 관문도시의 청사진을 쭉 그려주셨는데 그러면 1단계 착수는 언제쯤 들어가는지 뭐 사당부터 시작하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예, 먼저 저희 사당부터 이번 이제 발표를 계기로 해서 올해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게 법적으로 그 지역마다 법적인 그 사업 방식들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당 같은 경우에는 민간 토지이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은 우리 공공에서 또 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철도청과 협의해서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을 마련해서 빠르면 2020년부터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당 일대 앞서서 뭐 청년 1터라든지 뭐 3터, 쉼터를 조성한다고 청년 위주의 지역으로 좀 구성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됩니까? 일단은 이제 저희가 청년이라든지 신혼을 위한 주택으로서 한 200여 단지 200세대 정도 건립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워낙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일자리를 위한 인큐베이터 시설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청년 창업 지원 시설 등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들이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저희는 이제 청년청이라는데 좀 약간 꼭 거기에는 공연장도 있고 교육장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회의실 같은 것들을 만드는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부분 이제 일정 부분 만들고 그리고 이 지역에 특히 청년들이 학생들이라든지 청년들이 출퇴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교통시설을 대폭 보강할 예정입니다. 예, 그 지역의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엄청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시설도 충분히 또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문도시로 선정됐다고 하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앞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보존을 하겠다는 그런 정책으로 거의 한 40년을 왔습니다. 그런데 예. 결과적으로 보면 보존에 대한 구체적인 이 방향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설 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될 수 있는 자연녹지에 될 수 있는 공장이라든지 폐기물 처리 시설들이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좀 보존할 지역은 보존을 하고 개발할 지역은 개발해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예. 그 개발 제한 구역이 또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은 저희가 포함을 안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은 끝까지 저희가 보존할 생각이고요. 참고로 개발 제한 구역이 서울 면적이 한 4분의 1 이상이 넘는 면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철저하게 보존할 생각입니다. 기존의 개발 제한 구역을 제외한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보존과 개발을 두 가지를 병행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 자연 녹지 중에서 개발 제한 구역이 있고 아니면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닌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니고 개발 제한 구역 말고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개발을 좀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지금은 서울시의 입장으로 관문도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와 접경지이기 때문에 경기도와도 어느 정도는 좀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 개별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당연히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는 저희 이제 방향만 발표를 한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교통이라든지 환경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은 협의할 예정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연락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라든지 문의가 있으면은 어디에다가 물어보면 될까요? 예, 서울시에서는 이제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이고요. 대표적인 전화번호는 2133-8353 이렇게 한 여러 가지 전화번호는 있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일단 공공개발센터로 다산 콜센터를 통해서 120에 물으셔도 저희가 이제 이 부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 관문 도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큰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대략적인 설명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의 강맹훈 재생정책기획관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인천의 은성꽃도매입니다. 생화나 부자재, 조화 이런 거 판매하는 곳이에요. 화훼 단지는 제일 커요. 후리지아가 많이 들어와서 후리지아 작업 많이 하고요. 라논큐러스나 장미도 다양하게 많이 들어와요. 관엽을 팔다 보니까 난방비가 많이 들었죠. 난방비가 아무래도 비싸고 날씨가 춥다 보니까 추울 때마다 값이 많이 올랐어요.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니까 장사가 덜 되죠. 계절마다 많이 틀리기는 한데요. 요즘 같은 봄에는 후리지아나 라논큐러스 이런 게 많이 나가고요.
장미도 많이 나가요. 이제 장례식장에 재단장식 그런 걸 많이 해요. 김영란법 바뀌었는데도 좀 깊이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잘 되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인지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것도 농수산물인데 규제하고 그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홍보라든가 뭐 행사라든가 이런 거. 시청에서는 뭐 꽃꽂이 지원 같은 것도 해줬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인천꽃문화협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전시회를 하고 이랬었는데 작년부터 지원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전시회라든가 꽃꽂이 문화생활을 할 때 지원 같은 걸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해년마다 인천대공원에서 전시회를 했었는데 지원이 없었어요. 작년에는. 그런 것 좀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봄 기운이 물씬 풍기는 인천 화훼단지 꽃 도매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뭐 듣기만 했지만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알록달록한 꽃들 그리고 꽃향기 그리고 촉촉하게 젖어있는 그 모습들. 정말 봄이 왔구나라는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근데 또 현실로 들어가 보면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보네요. 저는 예전에 사실 꽃집을 운영하는 게 뭐라고 할까요? 뭐 로망 뭐 이런 걸로 꿈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들어보면은 어렵다고 그래서 쉽지 않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접었던 기억이 있네요. 뭐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역시 화훼업계 꽃시장에도 영향이 있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하철역 앞까지 와서 가지고 나와서 파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직접 발로 뛰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모두 좀 꽃처럼 밝고 따뜻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업으로 삼는 분들도 쉽지 않군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마무리하면서 피터, 폴 앤 메리의 퍼프 더 매직 드래곤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잠시 광고 전해드린 다음에 수도권 행정탐방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코너로 이어갑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조정옥 감염병 관리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경기도 감염병 관리과라고 하면은 뭐 이름에서 풍기는 것처럼 막연하게 어떤 곳인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감염병 관리과는 지난해 11월 1일 날 저희 전국 시도에서 처음 과가 신설됐습니다. 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의 전 직원이 365일 24시간 비상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메르스, AI 등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상황 발생 시 감염병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서 역학조사라든지 격리 입원 조치 등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주요 감염병의 연중 예방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시기별로 유행 감염병을 감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강화와 예방 수칙 교육 홍보를 통해 도내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에서 감염병 관리과가 생긴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생소하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시기별로 주요 감염병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고 있는 신학기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은 뭐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염병은 요즘에는 계절이 별도로 없지만은 특히나 주기적으로 보았을 때 3월에는 개학을 맞아서 교내 집단 생활로 확산될 수 있는 감염병에는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인플루엔자, 집단 설사 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수두와 유행성 이하선염은 기침이나 재채기 시 호흡기 분비물 등을 통해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으로 영유아나 초등학년 어린이가 발생 비율이 높습니다. 개학 시기부터 6월까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네. 인플루엔자는 겨울철 전 연령에서 발생하였다가 현재는 다른 연령대는 신고 건수가 감소한 데 반해서 초중고 연령대는 개학 이후에 갑자기 증가하는 추세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또 아울러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에 의한 교내 집단 설사 환자가 새학기인 3월부터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단체급식 등 학교의 집중 위생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두 바이러스, 유행성 이하선염, 인플루엔자, 수인성 식품매기 감염병 같은 것이 유행할 수 있는 시기인데 학생들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까요? 수두 바이러스는 공기를 통해서 감염됩니다. 열과 발진 등이 나타나면 노출 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평균 2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고 피부에 딱지가 생길 때까지 타인과 접촉을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또한 유행성 이하선염은 흔히 볼골이라고 불립니다. 열과 함께 턱이 붓고 통증이 나타납니다. 잠복기는 16 내지 18일이고 유행성 이하선염 증상이 나타난 후 5일까지 타인과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플루엔자는 독감이라 불리며 감기와는 달리 심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폐렴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기침, 발열,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나며 발열 후 10일이나 감염력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수인성 매개, 식품 매개 감염병은 주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로 통해 감염되며 환자나 보균자의 배설물이나 조리한 음식을 통해서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설사, 구토, 발열 등입니다. 예, 역시 신학기에 학생들에게 이런 예방 교육을 할 때는 손 씻기라든지 기침 예절 이런 개인 예방 수칙을 잘 지키도록 교육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조정옥 경기도 감염병 관리과장이었습니다. 네, 새학기에 학생들 탈 없이 잘 보냈으면 좋겠는데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입니다. 바깥 활동도 못할 것 같은데요. 자전거 탄 풍경의 봄을 듣고요. 계속 이어갑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인천광역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인천광역시의 오랜 숙제죠. 인천시가 구도심 지역 경제 기반을 대폭 확충하고 또 교통망도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구도심 부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3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구도심을 활성화시켜 인천을 신도심과 구도심이 어우러지는 메가폴리스로 발전시키겠다는 게 인천시 구상입니다. 네. 인천시는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최근 내놨습니다. 인천시는 우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인천 계양 창조도시 조성 사업, 그리고 북부권역 균형발전 사업 등을 3대 프로젝트로 정하고 이들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구도심의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는데요. 인천대공원을 시작으로 송도와 동인천, 서구 아시아드 경기장 등 인천 전역을 순환하는 인천 대순환선 지하철 건설과 함께 인천 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 인천 2호선 광면 연장 등 사업도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동인천 자유공원 일대와 남구 용현 하객동, 서구 가좌동 일원을 원도심 혁신지구로 지정해 각각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특화지구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원도심 재생본부를 설치해 이들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시민 원도심 부흥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네, 사업이 굉장히 크군요. 경기도 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 외에도 구도심 지역 주민들이 좀 와닿게 느낄 수 있는 비교적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되고 있죠? 구도심 대형 개발 사업과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적절히 배분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구도심 정책을 펼치겠다는 게 인천시 전략입니다. 인천시는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으로 우선 구도심 내 공영 주차장 500곳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빈집과 폐교 등을 활용해 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1000개의 문화 오아시스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구와 동구 등 구도심 일원의 공원 46개를 조성하고 도심 골목을 활용한 둘레길 조성 사업도 펼칠 방침입니다. 구도심의 대형 개발 사업으로 놓칠 수 있는 주민 편의 향상 등 부분을 이런 소규모 사업들로 채워가겠다는 게 인천시 구상인데요. 네. 도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신도심과 구도심 간 균형 발전이 필수적인데 인천시의 이번 계획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네. 그리고 구도심 관련 소식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시가 재정이 열악한 동구 그리고 옹진군 소재 학교에 교육 경비 보조금을 투입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구도심 지역 학생들의 교육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인천시는 동구와 옹진군의 초중고 30개 학교에 총 6억 원의 교육 경비 보조금을 지원키로 결정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해당 학교의 진로 체험비와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책상 교체와 창호 공사 같은 학교 시설 개선비 등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동구와 옹진군은 재정 자립도가 낮아 지역 내 학교의 교육 경비를 보조하지 못했는데요. 때문에 해마다 수십억 원씩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다른 지역 기초단체와의 형평성 논란을 빚었습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천시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인천시의 이번 지원 결정으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올해 신규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서 본격적인 일자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200여 가지의 일자리 사업을 실시해 10만 6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세부 목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난해 목표 9만 3,400여 개보다 1만 3천여 개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인천시는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추진단을 중심으로 이번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2만 5천여 개의 일자리를 신설하고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사업과
노인 의료복지시설 지원 사업에서도 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중소기업이 더욱 많은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책도 추진합니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지원해 여성과 중장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현준 기자, 오늘 소식 마지막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좋은 기회였고 청취자들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예. 너무 아주 떠나는 건 아니니까요. 예. 좋은 기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 이현준 기자였습니다. Take my hand, stay Joanne. 3월 26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레이디 가가의 조앤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